집값은 금리만 보면 된다고요?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.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르고 금리 올리면 집값 떨어진다. 얼핏 보면 너무 그럴듯합니다.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안 움직입니다. 금리가 높은데도 서울 핵심지는 버티고 어떤 때는 금리가 내려도 거래가 안 살아나요. 왜 그럴까요? 알고 보면 부동산은 금리보다 더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. 오늘은 그걸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? 금리일까요? 아니면 내가 실제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일까요? 이쯤에서 이런 대답들 하시죠? 결국 금리가 중요하긴 한데 내 통장과 대출 한도에 바로 꽂히는 건 따로 있는 거 아닌가? 맞습니다. 시장을 흔드는 건 금리 그 자체보다도 공급이 언제 들어오느냐, 대출 문턱이 얼마나 높으냐,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사야 한다고 느끼느냐입니다. 첫 번째 변수는 공급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정부가 몇만 호 발표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닙니다. 시장이 진짜 반응하는 공급은 실제로 입주가 가능한 공급, 즉 체감 공급입니다. 도심에 아무리 좋은 계획이 나와도 인허가, 사업성, 착공, 분양,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죠. 그래서 공급은 숫자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. 국토교통부도 최근 도심 내 우수입지,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호를 신속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시장이 공급의 절대량보다도 얼마나 빨리, 얼마나 실제로 들어오느냐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. 발표가 아니라 입주까지의 시간차? 바로 그 지점이 가격을 흔듭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? 아니, 공급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이야기 아닌가? 맞습니다. 하지만 실상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지만 시장은 항상 공급 자체보다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는 기대에 먼저 반응합니다. 이 기대가 붙는 순간 실수요자는 더 늦기 전에 사려 하고 보유자는 더 안 팔려고 하고 결국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이 또 버텨요. 그래서 공급은 물량이 아니라 기대를 움직이는 변수입니다. 두 번째 변수는 대출 규제입니다. 사실 이게 금리보다 훨씬 직접적일 때가 많습니다. 금리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작용하지만 대출 규제는 누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를 바로 잘라버립니다. 쉽게 말하면 금리는 속도 조절 장치고 대출 규제는 아예 입장권 검사입니다.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전 금융권,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의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핵심 수치는 1.50% 스트레스 금리입니다. 이건 금리가 조금 내렸다고 해서 대출 한도가 확 풀리지 않도록 하는 자동 제어 장치에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나 뉴스보다 내 한도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. 여기서 잠깐. 왜 어떤 사람은 금리 인하 소식에 들뜨는데 시장은 덤덤할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금리가 조금 내려도 DSR, LTV, 규제 지역 조건이 그대로면 매수 가능한 사람 숫자가 크게 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금리가 높아도 현금 여력이 충분하거나 규제 영향이 적은 구간은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. 실상 집값은 평균 금리보다 실제 매수 가능 인구의 폭에 더 민감한 것입니다. 세 번째 변수는 심리입니다. 경제 채널에서 심리 이야기하면 감으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. 심리는 거래량, 호가, 매물 적재, 청약 반응, 전세 흐름으로 바로 숫자화됩니다. 누가 먼저 사기 시작하느냐,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, 누가 조금 더 버티느냐. 이게 결국 가격의 방향을 만듭니다. 한국은행도 2026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재확대,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를 주요 불안 요인으로 짚었습니다.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와 위험 선호가 다시 살아나면 금리 하나만으로는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. 한국은행,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가 입을 모아 던지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. 부동산 시장은 금리보다도 대출 가능성, 공급 속도, 그리고 기대 심리의 결합으로 더 크게 흔들린다. 실제 숫자도 한번 보겠습니다.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2026년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.40%였고 2026년 5월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 지수 매매 가격 변동률은 0.80%, 같은 달 아파트 매매 거래는 51,585호였습니다. 이건 단순히 금리 뉴스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. 가격 실제 거래, 체감 거래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지금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? 그러면 결국 집값은 뭘 봐야 하느냐? 바로 여기서 경제 전체를 통해 부동산을 파악하는 답이 나옵니다. 집값을 보려면 기준금리만 보지 말고 대출 규제가 풀리는지 조여지는지, 공급이 발표해서 끝나는지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지, 그리고 사람들이 더 기다릴지 아니면 먼저 들어갈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. 이셋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흔들립니다. 자,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. 부동산은 금리보다 이것 때문에 더 움직인다. 이 말을 딱 하나로 줄이면 예측의 기대 구조입니다. 공급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측, 대출이 더 막힐 것 같다는 예측, 지금 아니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예측,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금리표가 아니라 다음 장면에 대한 믿음입니다.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
금리는 방향을 만들고, 대출 규제는 속도를 정하고, 공급은 바닥을 만들고, 심리는 마지막 스위치를 누른다.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집값은 움직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 체감이 가장 빠른 건 늘 규제와 심리였습니다. 알고 보면 사실은 금리는 배경음이고 시장을 춤추게 만드는 건 눈앞의 문턱과 미래에 대한 기대인 경우가 많습니다.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 부동산 뉴스 보실 때 금리 인하 한 줄만 보지 마세요. 대출 문턱이 낮아졌는지, 공급이 실제로 들어오는지, 사람들의 심리가 돌아서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. 이걸 같이 보기 시작하면 같은 뉴스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.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값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집값이 왜 움직이는지 먼저 읽는 사람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채트였습니다.